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 게리직 공무원 수험생분들 온라인 관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이 시기에 좀 비슷한 질문 많이 주십니다. 뭐냐면 게리직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과목이 상당히 생소하고 어렵잖아요. 기본서를 한번 보고 나서 바로 기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서 다시 보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기출을 풀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 질문은 뭐 게리직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공무원 9급, 7급 그리고 뭐 경찰, 소방, 수험생들도 공통점으로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기본서를 이해독해도 기출이 안 풀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관련해서 좀 조언을 좀 드릴게요. 우선 기본서를 두 번 봐도 기출이 안 풀리는 이유. 그 이유는 기본서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를 한 번을 보든 두 번을 봐도 전공자가 아닌 수험생분들은 그 내용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또 기출도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보통 기본서를 열심히 공부해서 기출을 풀려고 접근하는 순간 그 과목에 기반이 있는 수험생분들이 아니고서는 수험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본서의 양이 너무 많고 그 내용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출을 직접 풀어야 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국어에서는 어떤 독해 파트, 자신 독해를 직접 풀 수 있어야 하니까요. 영어도 풀 줄 아셔야죠. 왜냐면 영어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또 몇몇 전공 과목은 계산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계산 문제는 직접 풀기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역이나 과목을 제외하고서는 저는 444학습법에서는 기출을 풀지 말고 차라리 그냥 기출을 시험 족보로 생각해서 분석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기출을 풀든 안 풀든 어차피 그 기출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나중엔 여러분들이 이해 정리 암기해서 반복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푸는 거는 기출이 아니라 그 다음 과정에서 단원별 문제집, 시행처별 기출, 전범위 모의고사에서 각 과목별로 기반을 잡은 후에 푸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기본서를 두 번 본다? 두 번 봐도 안 풀릴 확률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그러면 진도 나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 말은 회독이 잘 안 되는 걸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사로서는 사실 이론 암기와 문제 적용은 잘 안 돼요. 수험생들이 많이 질문하죠. 선생님 저 기본서 여러 번 봤는데 문제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원래 그래요.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어떻게 기본서 한 번 보고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을까요?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론을 잡고서 기출을 푼다. 그러기에는 과목 양도 많고 분량도 많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선생님, 저 기출 들어가기 전에 관련 이론을 한번 읽어보고 뭐 풀어보면 안 될까요? 그 방법은 시간이 진짜 많이 남은 수험생분들은 추천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수험을 일찍 시작해서 수험 기간이 1년이 아니라 뭐 1년 한 2개월, 1년 4개월, 1년 6개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은 단원별 기출을 들어가기 전에 이론을 한번 다시 관련된 부분을 읽고 푸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은 워낙 과목 수도 많고 공부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회독을 나가기 힘듭니다. 따라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기출은 제가 말하는 기출은 단원별 기출을 말하는 건데 단원별 기출에서는 여러분들이 푼다는 개념보다는 분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단원별 기출은 시험 족보로 접근하자. 자,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444학습법에서는 보통 기출 분석에서는 이런 연습을 하죠. 첫 번째, 단원에서 어떤 것이 출제되는지. 자, 어떤 것이 출제되는지를 여러분 체크를 해야지 나중에 회독을 할 때 기출에서 출제된 부분, 기출에서 출제되지 않은 부분을 나눠가지고 일단 우선순위 정하는 거죠. 기출에서 출제된 부분이 먼저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죠.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선지가 있다면 맞는 선지에서는 핵심 키워드와 중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기출 분석이라는 거는. 왜냐면 추후에 여러분들이 랜덤 문제를 풀 때 또는 실제 이제 문제를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 때 각각 이런 랜덤 문제들을
선지를 보고서 각 선지 안에서 중요 키워드 그리고 중요 포인트를 체크해가지고 관련 이론이 머릿속에 이해 정리 암기가 되어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또 틀린 선지는 출제자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한정 만드는지 그 한정은 정답으로 다 고쳐놓으면 그게 중요 포인트죠. 또 좋은 기출 교재 같은 경우는 해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죠. 그러면 해설을 관련 문제의 이론서처럼 보고 기본서도 또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기본서 단권화이기도 한 거죠. 결국 이런 작업이 먼저라는 거예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 실력이 안 된다. 근데 이런 경우는 풀 수 있어요. 저는 재시생이고 이전에 기본서 기출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풀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초시생들은 풀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과목별로 기반이 잡고 나서 차라리 뒤에서 문제풀이에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기반이 잡혔다는 거는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서 단권화를 끝내놓고 기출 3회도 분석까지 끝내놓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이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문제풀이는 이 다음에 단원별 문제집, 시행처별 기출,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권화 작업도 마찬가지죠. 기본서에다 기출 분석할 때 기본서 각각 모차별로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나왔는지 기본서에 체크해 주시고 또 기출에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 한정을 다 기본서에 체크해 놓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지, 시행처별 기출, 모의고사 풀면서 기본서 단권에서 빠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넣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서 단권화는 결국 기출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단원별 문제집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시행처별 기출, 전부의 모의고사 내용이 다 한 권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출 3회도과 기본서 단권화를 한번 끝내주고 그러면 과목별로 기반이 좀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이 정도 단계가 되면은.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단계가 되면 비록 암기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떤 파트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 포인트, 뭐가 키워드고 뭐가 한정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때 푸는 거예요. 자, 또 암기에 관련해서 많이 질문을 주시죠. 선생님, 암기는 언제 해야 합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사법고시 공부법 책들을 읽어보면은 객관식 시험을 준비할 때 이런 순서대로 공부하라고 하죠. 첫 번째는 이해, 그 다음엔 정리, 마지막에 암기. 공무원도 비슷합니다. 자, 이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고 또 나중에 기본서 단권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반복이 되는 거죠. 또 기출도 여러 해도 할 거잖아요. 반복이죠. 반복을 하다 보면 이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기본서에다 이제 단권화 정리를 하잖아요. 기출 분석한 후에. 그럼 그게 정리죠. 그럼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 단계가 돼야지 이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또 어떤 게 중요 포인트, 키워드가 어떤 게 한정인지 안다는 거죠. 그때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기본서부터 그냥 암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암기를 하기가 참 애매한 게 강사로서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기본서만 1000페이지 그거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그래서 암기는 뒤에서 해주세요. 기출 3회도가 단권화 끝나고 나서 그러면 양도 많이 줄어들고 그 과정 안에서 반복이 되면서 이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많이 또 공통적으로 질문 주시는 게 선생님 이해가 중요합니까? 암기가 중요합니까?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 자, 먼저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가끔씩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 나올 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론을 이해해서 응용해야 하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이해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관련해서 응용해서 풀 수 있지만 암기하신 분들은 그 부분이 좀 약간 어렵습니다. 또 이해를 하다 보면 암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암기는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저희가 100문제를 110분 안에 풀어야 된다고 해볼게요. 100문제를 110분 안에 풀어야 돼. 그럼 당연히 암기도 중요하죠. 빨리 풀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암기를 해주시고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이해 위주로 해주세요. 단 이런 경우도 있죠.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비슷한 질문인데, 선생님, 저 기본서나 기출을 보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넘어가도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넘어가세요. 왜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면 설마 한 번 나올까? 기본서 단거나 작업도 어차피 할 거고, 기출을 여러 회도 할 거고요. 또 단원별 문제지, 시행착오별 기출, 전범위 모의사를 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 할게요. 절대 한 번 안 나오겠죠? 여러 번 문제가 돼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뒤에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그 뒤에서도 이해되는 단계가 있고, 만약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저희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객관식 시험은 정오 판단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판에 여차해서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챗 GPT 이용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달라, 과외식으로. 그러면 해설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둘 다 중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이해를,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암기를. 근데 이건 유의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암기는 하지 마세요. 그럼 막판에.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무리한 암기보다는 일단 여러분들 분석이 좀 중요하다. 자, 이 내용이네요. 이해 안 되는 개념은 넘어가도 괜찮다. 1회독에서는 일단 이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설명 드릴게요. 초시생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공통적으로. 선생님, 저는 인강을 보는데 필기를 하느라 이해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강사수사 좀 알려드릴게요. 그때는 필기가 우선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필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다시 한번 인강을 안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에 필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필기를 하는 데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또 진도 못 나갑니다. 이해는 뒤에서 해주세요. 기본서 단거나 기출해도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중요 개념은 계속 문제로 반복 출제됩니다. 거기서도 잡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해는 반복과 단거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은 요령이 좀 필요해요. 자, 444수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단계, 이건 뭐 타직녀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서 1회독 빠르게 분석. 여기서는 중요 포인트 빠르게 체크하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같은 거 강사님들이 알려주거나 하면은 체크해 주시고요. 2단계, 단원별 기출 3회독 분석하면서 시험 출제 범위, 중요 포인트 키워드, 한정 다 체크해 놓고 막판에 기본서 단거나. 3단계, 여기서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단원별, 시행처별, 전범위, 모의고사 풀면서 남는 시간에 기출 N회도 이제 여기서 암기도 해주시고요. 계속 빠진 부분은 기본서 단거나에 보완하자. 그럼 결국 기본서 한 거에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기출, 단원별, 시행처별, 전범위.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죠. 일단 수험생들이 기본서 이해 안 된다?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 1000페이지 되는 내용 어떻게 다 이해하면서 나갑니까? 일단 필기하면서 중요한 내용만 체크해 주세요. 또 중요한 개념 놓쳤다, 잘 이해 안 된다? 괜찮아요. 반복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뒤에서 이해되고 암기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는 뭐 학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거나 고득점으로 수험께는 오래 걸려서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1년 안에 꼴찌라도 좋으니까 단기 합격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주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